오늘부터 4주 동안 최혜정 리포터가 이 가로림만에 대한 모든 소식들을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29개 해양 보호구역 중에서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인데요. 가로림만을 대표하는 점박이 물범 외에도 정말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점박이 물범이 사는 가로림만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호리병 모양의 가로림만. 세계 5대 갯벌 지역이자 대형 저소동물 149종이 서식하는 생태 지역인데요. 법적 보호 바다새만 5종, 새들의 고향이자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 보호구역. 가로림만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남 서산 팔봉산에서 바라본 가로림만의 풍경입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네. 그렇죠. 갯벌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요. 남북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뻗어 있는 지형을 가진 가로림만은요. 해안선 길이가 162km, 갯벌 면적이 8,000헥타르에 이릅니다. 야, 진짜 가위하며 이 섬하며 가로림만의 진짜 청정함이 느껴져요. 여기 오니까. 그럼요. 여기 오면은. 네. 물범의 놀이터네요, 여기가. 그렇죠. 오. 이 물범이 이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죠. 지금 여기 좀 나가다 보면은 모래톱이 있어요. 저 물범이 나 어렸을 때 한 12살 때인가? 지금 섬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섬에서 살면서 그 물범이 살크맣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물범이 있을 적에는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물범이 있다라는 네. 것은 고기가 많고 물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가해양정원을 하다 보면은 물범부터 없어지면은 국가해양정원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물범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중요하니까 다시 보고 싶고 저게 중요합니다. 가로림만이 해양 생태의 보고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조력 발전소를 추진하던 중 물범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인데요. 그 결과 가로림 조력 발전소는 취소가 되고 점박이 물범을 위한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이 점박이 물범이 해양 생태계의 최상의 지표가 또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마다 10여 마리의 점박이 물범들이 이곳 가로림만으로 찾아오는데요. 이 수영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어민들에겐 생활의 터전이 되는 갯벌과 바다를 점박이 물범 덕분에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네, 점박이 물범은 우리나라 황해, 그리고 오츠크해, 베링해 이르기까지 그 북태평양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물범입니다. 주로 백령도에서 그 여름을 보내는데요. 가로림만 같은 경우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 가로림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매년 한 10마리 정도가 가로림을 찾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 점박이 물범이 가로림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가로림만의 생태계가 건강하고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그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갯벌이나 습지와 같은 이런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최초로 이 점박이 물범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점박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물범이 의미하는 건 최상의 지표라는 거고요. 다양한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 바로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남북으로 열려있는 만입니다. 1970년대 이후로 대부분 막혔고요. 그래서 지금은 40% 이상이 간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심이 아주 얕고요. 그러다 보니 어류나 갑각류나 바다 해양 생물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서식하는 유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림만 내만에는 뻘갯벌, 모래갯벌, 혼합갯벌이 골고루 있다 보니까 그 갯벌의 종류에 따라서 사는 생물들도 다르거든요. 그러니 다양한 갯벌층이 있어서 이곳에 서식하는 생물들도 다양한 겁니다.
제가 이곳에 사는 저서동물이 몇 종류나 된다고 말씀드렸죠? 149종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갑각류나 어류 해양 생물들의 유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산읍에 있는 갯벌을 관찰했습니다. 저 흙벽 보이시죠? 아니 센터장님 그런데 여기 지금 흙에 구멍들이 쏙쏙쏙 파여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금 소개한 것처럼 도둑개 구멍이에요. 개들이 대부분 바다에서 생활을 하지만 도둑개라고 하는 이 개는 민물을 선호하는 개거든요. 여기를 기어 올라서 네. 이렇게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나무 뿌리나 이런 데에 파진 구멍을 이용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고요. 네. 이거 관찰하려고 열어보니까 뱀하고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뱀이랑요? 뱀하고요? 네. 아니 그러면 뱀이 안 잡아먹어요? 네, 서로 공생 관계인 거예요. 어머머머.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쪽 지역에서는 뱀개라고 합니다. 와, 아니 다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가로림만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생물들이 정말 곳곳에 있더라고요. 구석구석 1cm도 될까 말까 하는 각각류들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 진짜 작아요. 뭐가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어머, 나왔다가 지금 어우. 들어갔다 하고요. 우와 선생님. 어머. 저기 지금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개가 뭐예요? 너무 귀엽다. 얘는 염낭개입니다. 염낭개요? 네, 말 그대로 낭자가 배낭을 멜 때 그런 느낌이라서 앞에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작죠. 손가락 마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아주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요? 왜냐하면 육상에서 내려온 물질들이 여기에 퇴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쌓이면 여기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 친구들이 다 먹어주는 겁니다. 이 유기물을 깨끗하게 섭취를 하고 네. 몸 안에 음식으로 얘네들은 영양소를 남기는 거고 나머지 흙으로 뱉어내는데 동글동글한 이 흙은 결국은 깨끗해진 흙인 거죠. 얘들이 이곳에 온 유기물들, 퇴적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염낭개가 이곳 갯벌의 청소부네요? 맞습니다. 갯벌을 숨쉬게 만드는 구멍을 뚫어주는 것도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자, 가로림만에서 사는 개들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소라에서 사는 집게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가까이에서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앙증맞고 귀엽더라고요. 오, 이 친구는 거의 뭐 포복하듯이 걷는데요. 예. 네, 바로 건드리면 죽은 척하는 밤개인데요. 생긴 게 꼭 밤톨 같죠? 또 어떤 개들이 있어요? 네, 또 바위처럼 무늬가 있는 사각개입니다. 사각개는 조수웅덩이나 해안성 가까운 습지에서 서식하는데요. 각각의 윤곽의 사각형인 것이 특징입니다. 와, 이거 진짜 보호색이 있어서 얼핏 보면 모르겠어요. 바위 같아요, 예, 진짜. 우와 선생님 지금 여기 바위에 하얀 거 다닥다닥 붙은 게 이거 굴 아니에요 굴? 네, 맞습니다.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말로요? 네네. 이게 바로 꿀입니다. 진짜요? 꿀처럼 달고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굴이라고 하는데요.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거를 많이 먹으면 꿀 피부가 된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서산에 어리굴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꿀이에요 그러시군요. 피부가 꿀. 그러시군요. 근데 먹으면서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네. 아니 왜 서산에는 이 굴이 엄청 잘 되잖아요. 네. 어떤 도대체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굴이 맛있을까? 바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양식을 하게 되는데 워낙 물이 깊게 빠져나갔다가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물속에 잠겨있는 시간도 있지만 겉으로 햇빛을 보는 시간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더디게 성장하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작게 성장하면서 몸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가로림말이 주는 선물, 이 서산 굴이 유명한 거군요. 맞습니다. 물범지킴이 박정섭 이장님도 갯벌과 바다는 어민들에게 예금 통장같이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 흰발 농개네요. 자막을 네. 읽으셨나 봐요. 하얀 집게다리가 너무 귀엽죠? 또 괭이갈매기도 가로림만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친구들입니다. 가로림만은 정말 모든 걸 다 내어주는 보물창고 같아요. 그럼 이 외에 또 어떤 해양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점박이 물범은 1번으로 아실 테고요. 두 번째는 상갱이도 아실 거고요. 저는 이곳에 있는 어류를 소개해주고 싶은데 어류 중에서 혹시 짱뚱어를 아시나요? 짱뚱 알죠? 귀엽게 들어봤어요, 생긴 저도. 물고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아래 지역에 가면 짱뚱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서해안에는 짱뚱어가 살지 않아요. 근데 이곳에 오시면 말뚱망둥어입니다. 보통 어류들은 아가미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뚱망둥어는 폐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는 게 물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많고요. 가슴 지느러미하고 꼬리 지느러미가 발달해서 갯벌을 통통통 뛰어다니듯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눈에도 많이 띄고 여기 탐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어류 중에 하나라서 저는 말똥망동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와, 아니 진짜 가로림만이 생명의 보고가 많네요. 정말 다채로운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로림만을 자연과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해양 생태 관광 거점으로 만들자는 움직임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림만은 생태 가치가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세계 5대 갯벌이기도 하고요. 천연기념물, 굴, 바지락, 감태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곳 가로림만은 또 아픈 상처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2007년 서해안 유류 사고 그리고 조력발전소 문제로 갈등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던 곳인데 이곳에 해양 정원이 조성이 된다면은 가로림만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이 되고 갈등과 상처를 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곳에 해양 정원을 조성할 경제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곳 가로림만 멋진 곳에 멋진 생태 공원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도민,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산 시민과 함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넓은 갯벌과 바다, 점박이 물범과 흰발 농개가 살고 있는 국내 최초,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 가로림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와, 이게 보니까 귀엽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이 친구들 눈도 크고, 예. 아까 그 한 주민분께서 어렸을 때는 진짜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정박이 물범이 이제는 잘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 자칫하면은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귀여운 아이들을. 그리고 그걸 소개해 주시는 우리 최정 리포터도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망원경 낀 모습이 탐험대. 리틀 파브로 같고 아주 귀여웠어요. 잘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가로림만이 더욱 더 특별한 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점박이 물범이 이 육지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해양 생물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딱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궁금한 게 지금 가로림만에 가면 이 점박이 물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중순 전후로 해서요. 점박이 물범은 또 철새처럼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겨울이 되면 발에만 또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하다가 다시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여름을 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점박이 물범이 서식지 충성도가 높아서요. 매년 같은 물범들이 찾아온대요. 와, 마치 뭐 연어 같은 거네요. 연어 다시 같이. 돌아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친구들이.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왔는데 네. 환경이 바뀌어 있어 봐요. 너무 집을 잃으면 슬픈데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잘해야겠네요. 예, 그나저나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설아 본부장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본부장님? 사실 저희가 그 못 살던 시대에서는 개발이 우선이 되어서 뭐든지 돈이 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발전 위주로 나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도 거기 조력 발전을 하려다가 점박이 물범 때문에 안 했다고 했는데 이 해양 공원을 만들면서도 또 뭐하러 이것을 그 예비 타당성 경제성 조사를 하는지 이 아름다운 곳을 잘 가꾸어서 점박이 물범도 오고 아이들이 네. 그것을 보면서 함께 자랄 수 있는 그런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게 경제성이 있나 없나 이거로 네. 본다는 거는 조금 너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조사도 하고 뭐 하든 했지만 그래도 환경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가로림만에는요, 총 420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데요. 식물부터 갑각류, 또 포유류까지 이 먹이 사슬들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보물창고기도 한데요. 해양생물 보호구역 가로림만을 만나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가로림만의 해양 정원을 조성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봤던 이 해양 생물들을 더욱더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정 리포터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